안녕하세요. 만능쌤입니다. 만능영어 하나라도 제대로 알자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강의 영상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찍게 되는데요. 일단 PPT 형식으로 된 파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편집 기술이 좋지가 않아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. 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래도 알차게 준비하려고 했으니까요. 잘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첫 번째 강의로 처음에 가장 영어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 공부에 왕도는 없다.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듣던 말인데요. 이 말은 강의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닙니다. 이 방식대로 하면 꼭 영어를 꼭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. 다양한 방식이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식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발음을 할 줄 알아야 편하다. 굉장히 쉬운 단어죠. 이 OFTEN의 발음을 often, often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. 흔히 미국식 발음 often이라는 발음에 가깝고요. 영국식 발음은 often이라는 발음에 가깝습니다. 근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여기에 호주식이나 필리핀식 이런 다양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의 언어를 전부 다 저희들이 발음을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. 자신만의 발음으로 어느 정도 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어느 정도 실제 발음과 비슷해야 합니다. 듣기나 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이 실제 발음을 하기가 당연히 어렵죠. 외국 사람으로서. 그래서 자신만의 읽는 습관에 따라 발음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에 scarcel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. 여기 철자를 좀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 그냥 스, 카, 슬리라고 발음해도 된다는 말입니다. 일단 다른 단어들의 철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워놓고 나중에 뭔가 회화 연습을 좀 더 할 때 정확한 발음을 자꾸 들으면서 발음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.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선 자기만의 발음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발음 규칙을 모르면 이제 파닉스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단어를 외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두 번째, 쉬운 뜻으로 외우자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외워놓고 막상 독해 나오면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가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 또한 그랬고요. 예를 들어서 단어장에 imperative라는 긴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단어장에서 이 긴요한이라는 말을 외웠습니다. 근데 막상 독해에서 이 긴요한이라는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. 그래서 좀 더 쉽고 본인이 자주 쓰는 말로 외워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imperative를 사전에 찾아보면 형용사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 뜻으로 나옵니다. 이 뜻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긴요한이라는 뜻보다 훨씬 더 친숙한 말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훨씬 더 편하죠. 하지만 저는 그냥 더 쉬운 중요한이라는 말로 외워놨습니다. 물론 위의 뜻도 다 알고 있긴 한데요. 실제로 독해에서는 그냥 중요한이라고만 쓰이고 있습니다. 저한테는. 그 이유는 당연히 저에게 이 중요한이라는 뜻 자체가 더 친숙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자기가 평소에 쓰는 말로 가장 쉽고 친숙한 말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세 번째, 단어 자체의 연결고리를 찾자.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. 잔머리가 필요하고요. 약간의 센스를 발휘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. 초급 영어 단어장 혹은 어린아이들의 단어 카드 덱 같은 거를 보면은 단어 자체와 연관성이 있는 그림들을 그려놓고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.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오감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면 좀 더 쉽게 단어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눈으로 보고 발음을 하고 그걸 다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외우면 됩니다.
이런 식으로 오감을 이용해서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. 이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외우는 건데요. 단어의 철자와 뜻을 억지로 약간 짜맞추기 하듯이 외우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tenan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. 이거는 명사로 세입자, 동사로 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. 이 단어를 저는 텐트 속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로 세입자라고 외웠고요. 산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살다도 동시에 같이 외울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이 단어를 10마리의 ant, 개미들이 살고 있는 작은 공간이라는 식으로 외워도 어느 정도는 의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10마리 개미 얘기는요, 이걸 쓰면서 순간 생각이 났어요. 저는 원래 텐트 속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외워서 한 번에 외웠었거든요. 어쨌든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갖고 외우면 좀 더 쉽게 단어를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컴플리먼트 칭찬하다, 컴플리먼트 보충하다. 이 두 단어는 철자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. 여기서 차이는 I와 E밖에 없습니다. 이 단어는 I는 칭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칭찬하다로 외웠고요. E는 빠지면 보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충하다로 외웠습니다. 약간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외울 수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약간 억지스럽죠. 근데 정말로 단 한 번만 보고 한 번에 외울 수도 있습니다. 요즘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책들 중에서 무슨식 영단어라고 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마 비슷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책들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 학생도 이런 책 사도 돼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네, 사도 된다고 당연히 얘기했습니다.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런 책을 사서 외우기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을 생각해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남들을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여기서 센스가 좀 필요하긴 해요. 그래서 처음에만 어렵지 하다 보면 누구나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.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런 말들은. 그런데 까먹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단어를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